핫 북한학 캐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경환입니다. 연혜입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북한 현대사 네. 모래시계 맞다. 네. 시작. 맨날 네. 까먹네요. 지난번에 이제 해방부터 1946년 8월까지 했어요. 딱 1년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1946년 8월부터 1948년까지 2년을 하겠습니다. 와,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괜찮나요? 아니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현재 집권당이 노동당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공산당이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름을 왜 바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우리는 지금 이제 김일성 주석을 따르는 그 노동당만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해방 직후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온갖 그러니까 남쪽에서 독립운동하는 세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안 했지만 대충 이제 눈치 보면서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권력을 뛰어든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남쪽에서 독립운동한 세력도 사실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나뉘어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던 세력은 우리는 이제 뭐 김일성 주석 부대, 김일성 부대만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더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 그 공산당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중심지 네. 거기가 연안이거든요. 네. 예, 예난 지금 이제 중국 발음 예난인데 예난에서 같이 중국 공산당 중심 부대와 함께 했던 부대가 있어요. 그게 네. 조선의용군이거든요. 이 조선의용군이 김두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여기가 이제 지도자인 거죠. 이 조선의용군 세력이 있어요. 네. 여기는 사실 이제 한반도에 가까운 데서 이 활동한 부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반일 운동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중국 반일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니까 급히 이제 한반도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88 여단 그러니까 여기는 한반도로 진출을 했잖아요. 김일성 부대는 한반도로 진출을 했는데 이 부대는 도착하니까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한반도까지 오니까 이미 전쟁 끝. 네. 그래서 이 세력들은 좀 약간 이제 안타깝게 됐죠. 네. 자기도 반일 전에 참전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중국 내륙에서 그냥 간접적으로밖에 못한 꼴이 돼버렸으니까. 아무튼 이 세력들은 이제 한반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활동하다 보니까 김일성 부대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한반도 내에도 여러 조직들이 있었어요. 반일 운동하는 비밀 조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이제 함께 이렇게 조직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네. 이 이제 조선의용군 이 세력들은 국내 아무런 이제 조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제 당을 만드는 게 신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요. 신민당을 만들었는데 이 당의 성격이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였지만 네. 지금 사회주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와 자본주의자가 함께 손을 잡고 해야 된다. 그게 가능해요? 이거는 사실 공산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도 왜 그랬잖아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 그건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당장 사회주의를 할 수 없다라는 건 공산주의 세력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산당은 우리는 공산주의자다라는 걸 전면 내건 거죠. 하지만 당장 공산주의를 하자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신민당 같은 경우는 겉으로 이제 공개할 때도 공산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드러내는 내세우는 데선 좀 차이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를 최종 목표로 했을 때 수준을 보면 이제 공산당은 공산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던 거고 네. 신민당은 그건 아니었던 거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네.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 하자는 건 뭐 둘 당 뭐 똑같지만 그런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도 공산주의를 하자는 거니까 겹치잖아요. 네. 공산당하고 신민당하고 ገብ치기 때문에 사실 두 당을 합당을 하자는 논의는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어차피 둘 다 공산주의자들인데 네. 합당 못할 게 뭐 있냐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신민당의 이제 김두봉 위원장과 네. 공산당 이제 통합을 한 거예요. 그게 네. 1946년 8월달에 네. 통합하면서 이름을 노동당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북조선 노동당 이렇게 결성을 하죠. 그렇구나. 왜 노동당으로 지었을까요? 둘 다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니까 노동 계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노동당으로 지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위원장은 김두봉 위원장이 위원장을 했고 부위원장으로 김일성 주석이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나가죠. 네. 자, 이제 합당을 했어요. 신민당과 공산당이 합당을 했어요. 네. 합당 당시에 공산당이 신민당에 비해서 당원 수가 2배 이상 많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아니에요? O? 공산당이 왜냐면, 2배 이상 많았다. 저번 주에 했던 것도 농민 당원이 막
기약 수 늘어났고 예. 하는 걸 보면은 공산당이 훨씬 많았고 선배님께서도 막 한반도 내에서 지역적으로 반일 지하 단체가 있었으니까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저 지금 좀 과학적이죠? 상당히 근거가 확실합니다. 네. 맞을까요? 정답이죠. 이래놓고 틀리면 너무 민망. 네. 거의 2배 아니라 3배 가까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위원장을 김두봉 위원장이 됐죠. 신기하죠. 네. 양보인가요? 그렇죠. 양보를 한 거죠. 네. 당원 수가 신민당이 한 9만 명 정도 됐고 공산당이 26만 6천 명, 반올림 한 27만 명. 그러니까 거의 3배였던 거죠. 근데 위원장도 신민당에 맡겼고 중앙위원 간부급들도 신민당이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높은 자리를 다 신민당에 양보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통합 논의를 하는 데서 신민당이 계속 이제 거부한 게 우리가 세력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거 흡수당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공산당 좋은 일만 하는 거다. 이런 이제 게 있어서 반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신민당 당원들이. 아무래도 좀 불안하겠죠. 자기들이 소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당원 투표해가지고 위원장 뽑는다. 그럼 무조건 공산당인 거잖아요. 최고위원 5명 뽑는다. 그러면 뭐 4분의 3이 공산당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분열을 하면 안 되니까 노동계급도 막 분열을 하고 똑같이 사회주의 계열인데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신민당을 좀 달래서 통합을 해야 되니까 신민당에게 대폭 양보를 해줘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당이 탄생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집권당이 공산당인데 북한만 노동당이에요. 아주 특이한 이제 특이하네요.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노동당이 이제 탄생을 했고요. 네. 노동당이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뭘 했냐면 약간 특이한 건데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네. 이건 이제 북한에서 상당히 좀 특색 있게 하고 있는 사상 운동의 네. 시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국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나라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 봉건 습성 이런 게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봉건 제도, 봉건 사상. 그래서 봉건 사상을 퇴치하자. 네. 노예 근성. 네. 사실 노예 근성하면 약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갈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식민지에서 살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소작농으로 살아왔고 대부분 인구가 소작농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작 생활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답게 살려고 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 짓는데도 계속 눈치 보면서 막 누구 허락 맡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깨야 된다. 그 다음에 게으름, 나태함.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죽어라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일해봐야 다 소작세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반 이상을 가져갔거든요. 열심히 농사 지어봐야 반 이상 가져가는데 내가 뭐 죽어라 일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료주의. 그러니까 일제 통치를 하면서 일본 애들이 조선인들을 얼마나 얕잡아 봤겠어요. 막대했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이제 행정을 배운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국민들 되게 막 무시하고 나는 관료야 막. 난 뭐 직책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관료주의도 퇴치하고 뭐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때 뭐 문맹률 엄청 높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운동들을 이제 했던 거죠. 네. 이게 이제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947년 2월달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건설이 돼요. 이건 원래 있었던 게 임시인민위원회죠. 네네네. 이번에는 임시가 떼집니다. 떼지고 진짜 그래서, 완전한 정식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죠. 네. 물론 여기서도 이제 김일성 위원장 됐어요. 그다음에 1948년도에 3월달에 2차 당대회를 해요. 네. 공산당이. 네. 근데 제가 당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현대사를 얘기하면서 정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사실 당이 어떤 결정하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은 원래 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중국 공산당 당대회를 세계가 다 주목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노선을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은 당이 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1년에 한 번씩 당대회를 하나요? 아니요. 나라마다 다를 텐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당대회를 뭐 얼마 만에 한다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작년에 7차 대회를 했으니까 그밖에 안 했어요? 거의 10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의 준비했던 걸 계획하고 성과가 났을 때 하는 건가?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건가요? 거의 그런 셈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초창기니까 벌써 48년에 2차 당대회를. 그쵸. 왜냐하면 47년에 한 게 너무 많은데. 예. 그렇게 해서 당대회를 했는데 이때 당시 기록을 보면 당시 노동당의 당원 수가 전체 인구의 8%였대요.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특정 정당의 인구의 거의 한 10분의 1이 정당에 가입했으니까 엄청 많은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2차 당대회를 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통일 정부 수립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단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다들 아시다시피 1948년이면 이제 막 단독 정부 수립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이때 당대회를 통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뭘 했냐면 1948년 4월 달에 그 유명한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안을 해요. 남북이 모든 정당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통일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분단을 어떻게 막을지 논의해보자라는 거죠. 그때 김구 선생님 맞죠. 계시고. 네, 그때 다 이제 가셨던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제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된단 말이에요. 네. 자, 두 번째 퀴즈. 북한 정부 수립일은 주관식입니다. 수립일이요? 네, 며칠에 정부가 수립됐을까요? 년도 맞추면 안 돼요? 네? 년도. 연도는 1948년이겠죠. 그 너무 쉽잖아요. 참고로 대한민국 정부는 8월 15일 날. 그쵸. 그래서 이제 건국절 논란이 있잖아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북한은 그럼 언제 했을까? 한 달 뒤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니네 했어? 그럼 우리도 한다. 이렇게 하면서. 8월 15일에서 한 달 뒤에. 네, 근데 15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략 한 달 정도. 네, 9월인 것 제 같은데. 여동생 아, 믿어볼까? 9월 15일. 9월 15일. 9.15. 네, 여동생에게 승부를 걸었으나 네. 땡. 아, 네. 9월은 맞아요? 9월 맞아요. 아, 다행이다. 그래서 9월은 맞으면 됐지. 그래서 북한의 이제 이 국경일을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네. 9월 9일. 네. 9월 9일이요? 네, 9월 9일. 맞다. 그래서 정부 수립일이 9월 9일이고 당 창건일이 10월 10일이고 그래서 외우기가 쉽죠. 네, 9월 9일 날 이제 정부가 수립됐는데 이 과정을 보면 네. 5월 달에 남쪽에서는 단독 선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승만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죠. 네. 근데 원래 이제 4월 남북 재정상 사회단체 연석회의 할 때는 단독 정부 수립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네, 거였어요. 네. 근데 5월달에 단독 선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죠. 없죠. 이거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선거를 해서 그러니까 이승만은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해서 개무시하는 거고 우리끼리 통일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남쪽에는 정부가 수립돼 버렸는데 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밀 선거를 해요. 남쪽에서는 몰래. 북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선거를 하고 남쪽에서는 쉽게 말해서 남쪽에 이제 그 노동당 당원들이 투표하면 이렇게 몰래 숨겨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투표를 받는 거예요. 소름 돋아. 그렇게 투표를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8월달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때 약간 복잡하게 했는데 8월달에 대의원들을 쫙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또 뽑아요. 네. 근데 북한 출신이 212명, 남한 출신이 360명이 선출이 됩니다. 남한 출신이 더 많이 됐네요. 더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실제로 남한이 더 많았으니까. 근데 남쪽은 농지도 많고 평야가 많은데 북쪽은 다 산지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남쪽이 원래 더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인구 비례로 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남쪽의 360명은 사실 비밀리에 투표로 된 사람들이라서 네. 참 애매하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회의는 북한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의를 북한에서 하니까 남쪽의 대표들은 어떻게 하냐면 몰래 미립부분 이제 하는 거죠. 38선 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회의하고 나서 이제 못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고 뭐 이 과정에서는 뭐 체포된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1948년 9월 9일 날 정부를 수립합니다. 네. 여기서 정부를 수립하면 그럼 이제 대통령 누가 하느냐? 이게 대통령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 원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김두봉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은 이제 수상을 맡아요. 그러니까 수상은 어떤 역할이죠? 총리 같은 거죠, 총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은 김두봉, 총리는 김일성 이렇게 맡은 거예요. 맨 처음부터 김일성 수석이 한 게 아니구나. 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마지막 퀴즈. 정부 수립 후에 8개 정부 정강을 발표를 해요. 네. 북한에서. 네. 이 정강에는 사회주의 내용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되게 애매하네. 네, 정식 정부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회주의다 이런 내용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죠. 네, 그 8개 뭐 사회주의를 뭐 지향한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느냐.
없다. 없다. X. 네, 이유는 반제 반봉건 혁명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있고 김두봉 위원장이 된 이상 사회주의라고 막 얘기한 게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X지 않을까. 맞습니다. 야, 오늘 정답률 갑자기 높아졌어. 집중을 잘해서 그런가 봐요. 예습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회주의를 당장 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사회주의 내용을 넣진 않았어요. 언제 넣었어요? 뭐 제3차, 4차 당대회 때 넣은 건가요? 그렇죠. 뒤에 나중에 나중에 넣고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는 사실 이제 한국 전쟁 이후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할 때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8개 정부 정강을 발표했는데 8개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가 조국 통일이었어요. 네. 통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식민잔재와 친일파를 청산해야 한다. 이거였고요. 세 번째가 일제 강점기 때의 법령은 다 무효화한다. 그리고 인민위원회가 민주개혁 발전을 한다. 이런 거였고요. 네 번째가 자주적 민족 경제를 건설해서 인민복리를 향상시켜야 한다. 네. 다섯 번째가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을 강화해서 특히 1950년부터 초등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각급 인민 정권 기관을 발전시키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도 여전히 지방에 지방 인민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지방 인민위원회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자유애호 국가와 친선 관계를 갖는다. 근데 여기서 자유애호 국가가 뭐냐? 네. 구체적으로 있어요. 일본을 제국주의 침략 국가로 재생시키려는 제국주의가 있는데 얘네들은 적이다. 이렇게 나머지는 얘기합니다. 다 친선관계 맺어도 되는데 네. 얘네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너네가 지금 일본을 다시 무장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은 적이다. 이게 뭐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 미국 당연히 싫어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공산주의 세력 내에서도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미국이 일본을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 아니냐. 공산주의자 내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인민군대를 강화해야 한다. 어. 이렇게 8개 정부 정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 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의 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보내드립니다. (1948년 9월 네. 9일까지) 네. 했네요. 와우. 혹시 뭐 마지막으로 남기실 유언? 사회주의 사회주의 내용이 없다고 하는 그 8개 정부 정강 1번 조국 통일이라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네요. 진짜 통일 꼭 해야 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역사 재밌네요, 대표님.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잠깐만 첫 번째 1년 했고 두 번째 이제 2년치를 했으니까 다음에 3년치. 다음에 3년치를 하는 걸로. 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앞으로 계속 북한 현대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